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진행을 해봐야죠. 어제 이 골드 퍼시픽, 화이트 솔루션, 더구전자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늘 여기에 이어지는 EV 첨단 소재랑 넥스턴 바이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EV 첨단 소재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상상일이 1차 매도가인 12,000원에 도달을 했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어쨌든 은행 관련주니까요. 보시려면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천가로부터 뭐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도 엮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얼마나 갈지는 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니까 너무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드퍼시픽 오늘 이렇게 거래량 주면서 다시 한번 터졌는데 여기 거래량들은 거의 보시면 뭐 이제 탈출한다고 보시면 되죠. 어제 분석 드린 대로 뭐 크게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12 발행에 대해서 뭐 계속 털어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 계속 이렇게 더 누른다는 얘기예요. 누군지 뭐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갖다가 파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패턴 자체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418만 주 정도 터진 이런 상황. 418만 주 이런 거에 터지면은 뭐 상당히 많이 터졌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1,000원짜리니까. 만원짜리로 치면은 41만 주, 10만원짜리로 치면은 뭐 4만 주 정도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그렇게 터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초등학생들이 이제 과자나 안 사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면은 전국 이제 단타 대망 뭐 이런 사람들 막 다 몰려서 오는 거예요. 조건 검색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조건 검색도 그런 수급 들어오는 조건 검색을 가지고 만들면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0번 중에 한 번 무너지면 끝이라고 주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번이 1번으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럼 회생 불가거든요. 아니면 99번 왔을 때 1번 터져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습관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실제로 단타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운이 좋고 그리고 손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절 못하는 사람들은 단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뭐 기계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단위가 만약에 2억, 1억 넘어가잖아요. 기계적으로 절대 못 합니다. 2억, 1억에서 10%만 빠져도 1,000만 원, 2천만 원인데 하루에 1,000만 원, 2천만 원 손절 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런 데서 물려서 1,000만 원.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되면 한 5천만 원 되겠죠? 이런 반등 나올 때 절대 못 팔죠? 끝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도 뭐 주가 뭐 엉망이죠, 여기도. 뭐 하여튼 1,600억, 뭐 802억 원 정도인데 우리가 항상 봐왔던 대로 이런 식의 이제 뭐 지속적인 이제 한계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유보율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뭐 이익이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93억의 손실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런지 뒤에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금감원장이었으면 이런 회사들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거.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거든요. 자,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그죠? 이름부터가 사이언스인데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다라. 당사는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에서 뭐 플렉서블 PCB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저런 부분 이제 폴더가 나오고 그다음에 좀 유연한 어떤 그런 장비들을 만들 때 특히나 무슨 뭐 TV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롤링 되는 거. 그런 거 만들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이제 향후에도 많이 필요하겠죠. 생산 능력 보시면 뭐 가동률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50% 줄었어요. 당연히 매출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건 뭐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재고는 오히려 더 늘었다. 그죠? 지배기업의 계열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쌍방울이 있어요. 쌍방울. 뭐 이미 뭐 수차례 제가 영상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 회사 정상적인 회사 아니잖아요. 그럼 쌍방울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EV 첨단 소재도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뭐 지분율이 2.35%밖에 안 되니까 5% 이상이 최대 주주만 이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 안 되니까 이거는 있는지도 몰랐겠죠. 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본업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자본을 갖다가 늘려야 되니까 계속 유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호예수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안 걸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다 본다면은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관계기업의 투자 수익 내역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디자인이 나오고 여기에 손상차손 반영 후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아까 영업이익이 21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정도가 단기 순손실로 잡혔죠. 이 회사 때문인데 이 회사로 인해서 장부가액이 뭐 반영이 되면서 날아가게 된 거고요. 화이트 솔루션은 그 기업에게 팔았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회사 있죠? 거기에 팔았으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 팔아서 여기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환사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를 갖다 손상차손하면서 순이익을 갖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 자체가 여기에 있는 작전한 것 중에 하나만 걸리면은 영업이익이 갑자기 확 올라갈 거고 하나만 빠져버리면 영업이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존속 가능성이 어렵겠죠.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EV 첨단 소재를 했는데 밑에 다이나믹 디자인이 나왔고 여기서 쌍방울이 EV 첨단 소재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쌍방울 광림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죠.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CBI, 그다음에 골든 센츄리, 골든 퍼시픽 이렇게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제 제가 이거 두 개는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개는 조금 그 번외로 보는 거고 나머지 여기들은 지금 다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역시나 보시면은 뭐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액 이상으로 계속 까먹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매출액이 반감이 됐는데 단기순이익은 순손실이 한 5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이 370억 원에 234억이에요. 234원. 오늘 했는 거 두 개 합치니까 2,000원짜리 다이소 하나 살 돈이면은 두 주를 살 수 있어요. 이 두 상장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000원이 대단한 건지 이 회사들이 대단한 건지는 뭐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부채 비율 뭐 폭발적이죠. 뭐 없습니다. 유보율 없어요. 유보율. 자본 잠식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제가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화 IMC가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이름이 디자인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화 IMC는 완전 달라 보이죠. 이 두 개 연관관계가 없다. 그죠? 그러면 브랜드 네이밍에 아예 생각이 없고 이 이름의 변경으로 통해서 주가 조작만 해먹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죠. 타이어 제조 설비 기업 다이나믹 디자인이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 중 270억 원을 차입금 상환하고 30억 원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신 나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집 앞에 통닭집이 있어. 통닭집이. 근데 이 통닭집이 매월 1억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1억 손실. 1억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 투자 좀 해줘. 내가 할게. 그러면은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식은 덥석덥석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폐되고 나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하지 말라고 욕하죠.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300억을 빌려주는 놈들도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정상이 아닌데 이걸 빌려주는 놈들은 정상이겠어요? 정상이 아니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돈이 없으니까 종속사 건물 뭐 토지를 갖다 33억 원에다가 막 팔고 있고요. 자, 갑자기 메타버스랑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너나 나나 좋아하는 바이오제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메타버스. 만만한 게 호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그냥 이거 우리 두 개 할 거니까 다시 호구들 한번 걸려봐 이겁니다. 호구인 주린이들은 이런 것들을 와서 삽니다. 야, 메타버스 좋다. 덱스터처럼 가겠지. 그죠? 덱스터도 거품입니다. 덱스터도 거품. 제가 이거를 갖다 작년에 7,000원쯤일 때 샀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전에 팔았어요. 그래도 수익이 뭐 한 30% 20% 났겠죠.
그렇지만 이게 5만 원까지 갔잖아요. 이때 갔을 때 제가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덱스터 시총이 이때가 4.1조인가 그랬어요. 4.1조. 4.1조인데 펄을 계산하니까 거의 한 뭐 2천 몇 프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200 몇 프로였나?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펄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내 원금을 돌려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200%면 200명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돌았죠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메타버스 엮이는 것들은 다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위메이드 믹스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이나믹 디자인 얘들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타이어 설계하는 애들이 무슨 이걸 갖다가 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 플랫폼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떤 회사를 갖다가 또 인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자, 뭐 150억 투자해서 다이나믹 벤처스 출범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50억으로 아까 차입금을 갖다가 300억 빌리면은 270억을 차입금을 갚는다 그랬는데 이 150억은 갑자기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품만 띄우는 거지. 무슨 델리오랑 뭐 어떤 걸 해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NFT 관련해서 다시 뭐 섹터 분석 이런 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NFT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 자, 여기 하는 거 1. 다이나믹 디자인은 여기 보이시죠? 타이어 금형, 그 다음에 주요 자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매출액이 갈수록 줄여 갈수록. 그죠?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거의 해마다 25% 지금 주는 것 같은데. 금형 설비, 타이어 제조 설비는 아예 없습니다. 그죠? 확 줄었잖아요. 10분의 1, 100분의 1. 거의 100분의 1이죠.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마스크가 나와가지고 마스크가 2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6월부터 이제 노마스크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 기계값도 못 건집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 자, 그러니까 결성금 보전 및 재무규정 개선을 위해서 30대 1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주식 수량 늘린 다음에 일정 기간 망하면은 이거 감자 통해가지고 주식 수량 확 줄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억 뭐 5천 얼마에서 527만 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다음에 또 줄인 거, 이거 줄인 거를 갖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 늘리고 줄어들면서 주가가 약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줄어든 거 이제 리픽싱 하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리픽싱 못 하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할 겁니다.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최근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많아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런 거 다 의미 없죠. 무슨 뭐 외부 자문 컨설팅 이런 거 사채업자에게 했는지 뭐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 주가가 235원이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액면가가 500원인데 액면가 봐도 못해요. 그죠? 자본 납입금보다 안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자, 오늘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의 회사들도 역시나 여기에 있는 이 쌍방울, 나노스 이런 것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나마 뭐 비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건 이거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엉망입니다. 그죠? 다 깨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깨지고 있고 여기 이미 다 깨졌고 여기는 박살났고 여기는 거래 정지당했고 여기 최근에 다 박살났고 이쪽 라인도 뭐 가상화폐로 계속 띄우고 있긴 한데 크게 의미 없고 여기는 지금 흔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지막인 것 같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 지금 몇 개 엮여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처음에 이 세 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대략적만 봐도 한 50개 가까이 되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거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거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내용만 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도 조금씩 넣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